들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세요. 이렇게 얘기 못해요. 엄마 내가 지금 들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뭐 얘기해. 이런다고 엄마가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뭐 밥 먹고 있는데 얘야 이러고 내 허락 없이 엄마가 부르고 아버지가 부르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은 하나님 내가 이제 자 들을 채비하고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세요. 예. 내가 들으려고 그래. 왜 안 말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들어봅시다. 이거 물론 그 정성은 가르쳐. 근데 그따구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들이 있어요. 그 선교단체 세미나도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자. 한 음성 듣는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 한 음성 들어 뭐 이런 거예요. 나 한 판 할 수 있는 한이라는 건 크다라는 한강 큰 강이라는 뜻이에요. 한밭 대전의 옛날 말이 한밭이라고 했어요. 큰 밭이라는 거예요. 대전이 농사를 짓는데 큰 밭이 있는 곡창지대라는 뜻이에요. 한강 큰 강이라는 뜻이에요. 한 음성 들어 큰 음성 듣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선교단체의 영성운동가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쭉 하는 거예요. 자,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고등학교 때 토익 토플 토익을 900점 받고 토플을 100점 이상 받는 걸 고등학교 때 받아야 돼요. 대학교 때 토익 토플 공부하는 거 아니요. 응? 고등학교 때 토익 토플 공부하면 수능 안 치고 수시에서 그냥 받아줘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연세대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아, 대학교 때 토익 토플 공부하는 거 아니다. 대부분 애들이 고등학교 때 토익 토플 시험 다 치고 그냥 수시 전형할 때 그걸 제출하는데 우리 대학 교수들은 이 고등학생이 토익 토플을 공부하면 그냥 받아준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교 교수님들이. 토익 토플은 고등학생들 과목이라는 거예요. 대학교 때 공부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대학교 가서 토익 토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미치겠어. 토익 토플을 공부하는 건 고등학교 때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과정은 언제 끝내? 중학교 때 끝내는 거예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은 고1 때부터 뭐를 해야 돼? 고1 나이가 15살이죠. 고1 때부터 토익 토플 그 지원을 하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몰라 그러면 토익 토플 학원 등록해서 거기서 시험을 봐요. 컴퓨터로 본다고 옛날에는 이렇게 40년 전에는 토플 보려면 어느 대학교 가서 아침부터 그거 종이 받아가지고 그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컴퓨터로 해. 컴퓨터로 한대요. 난 안 가봐서. 근데 그거를 미국 대학만 했어요. 옛날에 토플이나 이런 거를. 근데 한국 대학도 그걸 대체를 해버려요. 근데 뭐 연세대 교수가 이걸 출제한 걸 뭐 공신력이 있어?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인정을 하는 그냥 토익 토플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다 영어 실력 어느 정도나 느낌으로 알 수 있게 그냥 다 통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서울대학에서 무슨 영어 시험 만들었죠? 그렇지만 그건 서울대학에서 요구하는 거고 서울대학에서 영어 시험 출제하잖아요. 근데 토플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만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프린스턴 대를 서울대보다 훨씬 높은 대학으로 쳐주기 때문에 그냥 토익 토플을 보란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연세대 고려대도 토익 토플 제출하면 교수들이 토익 토플 다 공부하고 박사 받은 분이라 그냥 인정하게 돼 있어요. 서울대 교수님들도 다 토플 받지 서울대 영어 시험 출제 그 시험 봐가지고 미국 유학 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토익 토플이 훨씬 국제적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영국에서 시험 출제하는 게 있어. 영국은 전 세계적으로 그 미국만큼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언어라도 미국 영어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브리티시 잉글리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출제하는 걸로 다 그냥 인정하는 걸로 하시면 돼요. 토익 토플은
취직 시험 할 때 하죠. 그러면 안 돼. 고등학교 때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자, 고등학교 때 따라하세요. 고등학교 때 토플 100점 이상, 토익 900점 이상. 그러면 최고급 대학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고급 대학을 하이랭킹 최상급 대학 가는 그 기준으로 하다가 좀 못 미치게 된다고. 성적이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살짝 최고 점수 탑 클래스 점수를 900점 토익은, 토플은 100점 이렇게 하면은 얘는 실력이 되는 애다 완전히 인정하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 못 미쳐도 봐준단 말이에요. 나이가 어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빠를 부르고 있어. 신령한 어린 애기가. 그래, 하나님 앞에 아빠를 부르라 이거요. 예? 아빠,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를 하라 이거요. 예. 오직 아빠나 엄마만 부르잖아. 애기들은 아저씨 부르지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만 부르라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지금 잘못 잡는 거예요. 대학 교수님들은 누구 이뻐하는 줄 알아요? 대학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다 영어로 가르치질 못해서 이 대학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서 다 박사학위를 받아서, 우리나라 유명 대학 교수는 국내 박사님도 계시지만 90%가 우리나라보다 잘 살고 공부를 더 많이 하는 선진국에서 박사 딴 사람들이 와서 유명 대학 교수를 하는 게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저 시골 무슨 삼류대학 나왔는데 서울대 교수 하는 경우에는 거의 빽이고, 요즘은 그런 사람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연세대 나와가지고 서울대 교수가 하는 경우는 있어도, 무슨 듣도 보지 못한 대학 나왔는데 서울대 교수 하는 사람은 이제 없어졌어.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있어. 사람들이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공부해서 원서를 쭉 읽는 애들만 받고 싶은 게 교수님들의 심리 상태라. 그러니까 번역서 읽으면은 이 오타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번역한 거나 그런 거 읽으면 안 되고, 교과서를 딱 지정할 때 그 교과서가 한글 교과서면 그거 저자이신 교수님이 직강할 때는 한글 교과서가 나오지만, 자기 저서가 교과서가 아닌 이상은 전부 미국 책을 교재로 딱 하고는 한국말로 강의한단 말이에요. 그게 레벨이 높은 국내 대학의 전부 강의실 수준이요. 그러니까 대학은 유명하지 않아도 그 대학교 교수님은 다 공부를 잘한 사람만 선발해.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은 애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부 가르치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 못해도 그 밑에 아류작으로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수능 영어하고 토플 영어하고 차이점. SAT 영어하고 수능 영어하고, 미국 수능인 SAT하고 우리나라 수능의 영어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수능 영어의 지문은 어려워서 읽으면 이게 뭔 뜻인지 어려워서 머리를 굴려야 되는 글이 많이 나오고, 미국 SAT는 읽으면 뜻이 분명한데 지문이 무지무지 길어요. 그러니까 무지 빨리 읽어내는 능력이 없으면은 미국 수능은 못 이겨내. 근데 문장이 분명한 것만 나오는데 길어. 근데 우리나라는 SAT 미국 수능처럼 길진 않은데 그렇게 길진 않아. 근데 분량도 있어. 근데 말이 어려워. 그러니까 캠브리지 대학교 나온 애가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들을 때 우리나라 수능 영어가 더 고급인가 보다, 영국 캠브리지 졸업생이 못 알아들는 수능을 실었으니 그게 그 소리가 아니에요. 영어를 읽으면 미국에서 가서 영어 읽을 때는 제일 좋은 문장은 읽으면 분명해서 딴 생각을 못하게 하는 문장이 좋은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사람이 그 글에 의해 끌려 들어가게 만드는 어떤 신비스러운 이렇게 확 빨아들이는 능력이 있어서 몰입도가
증가해서 딴 생각을 못하게 하는 글이 있을 때 그게 좋은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글이라는 건 뭐냐면 읽었는데 집중을 못 시켜주는 글인 거예요. 어렵게 하는데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듣게 하는 글을 딱 내면은 이거 뭐야 이러면서 자세히 읽어야지 겨우 그 뜻을 알아내는, 쉽게 말해 저질 문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질 문장이란 말이에요. 저질 문장. 그러니까 제가 경제학을 공부를 했는데 거시경제학과 교수님이 원서를 딱 교재로 딱 했어요. 원서를 딱 샀어. 물론 번역서가 있어요. 저는 경제학 공부할 때 저 외대 옆에 경희대라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 동대문구에 그런 학교가 있어. 근데 경제학과를 딱 들어왔는데 번역서가 있는데 딱 읽으면은 어렵게 번역이 돼 있고 품격 있게 번역이 돼 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원어를 딱 보면은 이게 분명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읽기만 하면 경제 원리를 그냥 자동으로 입력시키는 어떤 흡입력이 있는 책이에요. 영어라는 게 그렇게 과학적으로 돼 있어. 쉽게 설명을 못 해내면 그 교수 잘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동양은 어떻게 돼요? 가르칠 때 못 알아먹게 아주 높은 수준으로 가르쳐야 자기 명성이 올라가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가르치는데 쉬운 거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딴 생각을 못하게 해서 그냥 빨려 들어오게 끌어들이는 리더십이 있는 문장이어야지 알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폴 사무엘슨이 MIT 경제학 교수 했는데 노벨상 받았잖아요. 그 사람께 왜 다 읽히냐? 전 미국에 읽으면 분명히 뜻이 들어오니까 그 책이 유명한 거예요. 폴 사무엘슨 경제학은 유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읽히는 경제학 원론책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서울대 조순 교수, 그 서울시장 하셨던 분이 지었던 게 저 대학 다닐 때는 뭐 유명하죠. 서울대 교수니까 유명하죠. 그러나 미국 책을 읽으면 더 심플해요. 근데 쉬운 책을 읽으면은 배울 게 없어서 쉬운 책이 있고 배울 게 많은데 분명하게 이해를 시켜줘서 좋은 책이 있는데 영어는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SAT나 뭐 토플이나 토익이나 이런 책 보면 분명해요. 잡스러운 게 없어. 그런데 어려운데 배우는 건 없는 이상한 끈적끈적한 거가 있으면은 이게 어려운 것 같아, 쉬운 것 같은데 그게 영어 실력이 덜한 사람이 출제를 한 구문이에요. 그게. 그리고 따라해 보세요. 이 세상 가장 완전한 글은, 이 세상 가장 완전한 글은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장 최고급 글이에요. 성경을 딱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독일어 신약 성경, 이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건 뭐냐면은 영국 왕실 기준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게 400년 전에 영국 왕족들이 쓰는 언어로 기록이 된 건데 이거를 할 때 내가 이거 영어로 왜 들고 나왔냐면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히브리 원어에 충성을 하려고 워드 바이 워드로 짝을 맞춰 다 번역을 한 거예요. 내가 왜 킹 제임스 성경을 보라고 그러냐면 언젠가 히브리 원어 성경을 읽을까 봐 킹 제임스 성경을 사라는 거예요. NIV는 그게 안 돼. 원어를 1대1로 매칭하는 게 약해요. NIV가 쉬운데 영어는 되게 쉬운 영어로 했어. 그러니까 요즘 중학생이 읽긴 좋지. 그러니까 NIV만 팔리는 거예요. 근데 킹 제임스 성경을 보는 게 나중에 히브리 성경 원어 연구할 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킹 제임스를 보라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성직자나 혹시 이 중에 성경학자나 혹시 이 중에 히브리 언어학자가 나올까 봐 성경 진짜 성경 읽게 하려고.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을 어릴 때부터 쭉 읽으면 나중에 히브리의 원어 성경, 그리스 성경 읽을 때 좋단 말이에요. 어순 자체가 원어 성경 어순에 맞춰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거저거 다 원문 비교를 해가지고 수백 년 동안 인류가 읽어왔던 걸 읽으라는 거예요.
요즘 새 번역이 나오죠. 근데 입증이 안 됐어. 세계적으로 읽히진 않아. 그런 건 일단 중요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 레벨에서도 하나님이 전 세계 선교하는데 지난 4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될 때 사용했던 성경을 앞으로도 쓰실 가능성이 많지. 듣도 보지 못한 성경이 나왔는데 그걸 영어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읽는다. 리빙 바이블. 그건 전 세계적으로 안 읽혀요. 근데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그냥 동화책 같은 성경 비슷할수록 읽히긴 좋고 장사하긴 좋은 거예요. 근데 원문 성경, 히브리 원문 성경에 좀 더 충성을 한 것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 역사성이 있어야 돼. 역사적으로 모든 인류가 읽었으면 그 문장체를 기준으로 영어 어법과 문법이 정해진 거예요. 현대 영문법은 누구 걸 베낀 거예요? 킹 제임스 영어 신약 성경을 베낀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영어 성경 보라는 거예요. 영문법 학자들이 성경을 베껴서 영어 문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격조가 있어서 이것 따라하면 너무 왕실 언어니까 사용을 안 하는 거지. 이걸 사용해야 정식 문법을 아는 거예요. 영문학과 교수가 이걸 모르고 현대 영어를 가르쳐. 그건 쌍놈이요, 쌍놈.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품격이. 근데 생각의 순서의 품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을 할 때는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히브리 성경을 혹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읽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400년 동안 영어 성경 연구를 하면서 히브리 원전을 연구할 때 전부 뭐를 대비하면서 자료가 다 돼 있어요. 전 세계 영어 자료가. 킹제임스 성경 기준으로 히브리 언어 돼 있고 모든 문화와 역사가 다 킹제임스로 돼 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마크 트웨인이 그 저 미국 소설가잖아요. 톰 소예 뭐 이런 거. 그런 사람이 뭐 믿건 안 믿건 간에 그런 사람들이 들었던 성경은 다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인도 다 그 어법대로 그 세뇌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읽을 때 미국인도 알아주는 거예요. 쉬운 성경 읽으면 좋죠. 그러나 쉬운 성경 읽으면 미국 사람이 딱 듣고 아 이건 영어 실력이 적으니까 저런 성경 읽는구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초기부터 최고봉으로 그냥 들이대는 게 좋은 거예요. 소련의 음악 천재가 많이 나오죠. 이 소련은 발레, 음악, 클래식 이 천재들이 나와요. 미국의 천재들이 왜 못 따라가냐? 미국의 천재들은 피아노를 상업주의로 해. 근데 소련은 이 음악 천재가 유태인이 많어. 러시아계 유태인들이 천재가 많아. 이 사람들은 바이엘 체르니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쇼팽을 쭉 듣고 그냥 치게 해요. 쇼팽을 치는 사람은 천재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천재니까. 쇼팽은 천재니까. 베토벤은 그냥 막 치면 바이엘을 쳐야지 천재가 되냐 그게 아니에요. 천재를 카피하는 게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음악 교육은 어떻게 되면 음악 교육해서 돈벌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유명해지려면 어떻게 돼? 자기가 가르친 애가 천재기가 있어야 그 선생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한테 학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얘가 진짜 나한테 배웠는데 날아다니는 애로 만들어야 되니까 쇼팽, 베토벤을 모차르트 바로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바를 막 쳐가지고 손에 익었어. 바하의 모든 규칙이 음악 규칙이 되는 거예요. 그 바로크 음악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를 손가락으로 다 외워버렸어. 그러면 걔가 갑인 거예요. 체르니는 을인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에 기준되는 걸 아기 때부터 가르쳐 버리니까 걔가 천재가 된다는 거예요. 천재가 되는 거 잘 아셔야 돼요. 학생들한테 그리고 대학을 가서 토익 토플을 안 보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예언을 준 거대로 하진 않았지만 대학 갔죠. 그러면 1, 2학년 때 뭐만 하는 줄 알아? 따라하세요. 대학 1, 2학년 때 토익 900점 맞고 토플 100점 이상 맞아야 된다. 1, 2학년 때 그걸 끝내줘야 돼요. 늦었지만 그걸 끝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빨리 그거 영어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마다 토익, 토플을 하나씩 봐줘야 돼. 그 응시 지원료가 있죠. 그래도 그걸 계속 매달마다 그걸 실전을 해야 돼. 돈을 내고 시험을, 진짜 시험을 치르면은 사람이 태도가 달라져. 학원에서 모의고사 하거나 자기가 토플, 토익 그냥 도서관 가서 공부한다 이러면 이게 뭐 달라붙어서 공부를 안 해요. 돈을 딱 걸어야 돼. 돈을 딱 걸어야 돼. 진짜 토플 시험을 신청하고 진짜 토익 시험을 신청을 해야지 있는 힘껏 공부를 하게 된다고요. 돈이 걸려야 돼. 누가 그래요? 세상 말로 고스톱도 목숨 걸고 하려면 판돈을 걸어야 된다는 거라. 여러분 토익 토플을 그냥 딱 학원을 끊으면 안 되고 진짜 시험을 응시를 하고 학원을 딱 끊으란 말이에요. 대학생들. 그러니까 나는 대학생들을 어떻게 공부시킨지 알아. 대학생들 나 따라오면 대박이 나요. 공부할 줄 모르잖아. 그 자기가 경영학과를 다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1,000만 원 내고 예를 들어 연세대 경영학과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경희대 경제학과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물가. 나 다닐 때 수백만 원 냈어요. 요즘 듣기는 1,000만 원 넘는 학과가 많아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10년 전에. 이공계가 10년 전에 1,000만 원 이상 오바된다고 그랬어요. 한 학기 등록금이. 비싼 학과는 철학과 국문학과는 저렴해요. 책으로만 공부하는 학과는. 근데 뭐 실험을 하고 막 이러는 학과는 비싸다고 들었어. 제일 비싼 학과 중에 하나가 의과대학이라고 들었어요. 예. 네. 근데 자, 내가 심리학과를 공부했대 봐.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났죠. 그러면은 자기가 심리학과를 공부했던 거를 나눠야 돼.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놀러 가면 안 돼. 누구한테 가르쳐 주냐? 경영학과 애들한테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심리학과 전공 기초 과목이 이런 내용이라고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족보가 있어. 그러면 경영학과 졸업한 크리스찬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번 학기 경영학과의 모든 중요 과목에 이게 서머리를 쭉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리학과 나오지만 경영학, 의과대학, 법학대학 나온 애들의 그 1학기 전체 서머리를 다 들어서 내지식화하고 내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과 등록금 내고 6개 학과에 모든 그 학년의 가르침을 친구끼리 무료로 나누는 거예요. 이 지식을 유무상통해야 천재가 됩니다. 아까 기도를 막 하는데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의학을 공부해줘. 그러면 1,500만 원 정도래 봐요. 한 학기 등록금이. 또는 뭐 비싸봤자 2천만 원 아래겠지 뭐. 그러면 그거를 내고 나만 공부하면 아깝잖아. 그러니까 심리학과나 경영학과나 법학과 다니는 애한테 의학을 쭉 이런 내용을 배운다. 나는 의사 영업을 할 예정이지만 너는 의사 병원 영업은 허가증을 의사 면허 못 받지만 알아는 돌아. 이런 식으로 의학이 돌아간다. 그러면 법학과 친구가 어떻게 해요? 크리스찬 친구가. 고맙다. 의과대학 걸 다 가르쳐줘서. 근데 난 다 공부를 못하니까 네가 써머리를 해다오. 그러면 자기가 기말고사, 중간고사 공부하던 의과 대학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크리스찬 의과대학이니까 돈 안 받고 가르쳐줘야지. 그러면은 법과대학 다니는 애가 써머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사법고시 준비하거나 로스쿨 준비하는데 이렇게 배우더라. 그래가지고 그걸 나누는 거예요. 의과대학하고 법학과. 이게 서클이요. 서클 들어가지 마. 서클을 창시하란 말이에요. 서클 들어가면은 놀아. 서클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 서클 잘못 들어갔어. 처음 들어갔어. 딱 들어갔는데 탈춤반에 들어갔어. 그래서 난 탈춤 배우려고 들어간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대학에서 탈춤을 가르쳐주는 탈춤학과가 없거든. 그리고 탈춤 강습회에 있다는 거예요. 탈춤반, 서클 탈춤반. 들어갔어. 탈춤 언제 가르쳐주나 하니까 첫날은 장구 가르쳐주더라고요. 장구. 얼씨구 얼쏘 이러면서 뭐 그런 거야.
저는 피아노만 악기가 있나 본데 이 장구라는 것도 가르쳐 주는구나. 야, 대학교 오니까 장구를 가르쳐 주는 선배가 있구나. 그 첫날 미끼를 장구나 탈춤을 얼쑤하면서 그런 걸 탁 하고 둘째 날부터 절대 안 가르쳐 줘. 둘째 날부터 독재 정권 다도 이런 거 가르쳐 줘. 전두환을 몰아내자. 그리고 뭐 칼마르크스 뭐 이러고 공산주의 그런 거 막 가르쳐 주는데 내가 잘못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난 탈춤이나 농악을 배우려고 들어갔는데, 예? 그때 빨갱이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공부를 하냐, 공부한다 이러면서 공부 안 가르쳐요. 책을 안 읽어 이것들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 때는 우파 서클은 세 가지가 있어요. 노는 서클은 연애하는 서클이요. 그러니까 그 유네스코라는 그 유행 기관에 있는 거를 탐사하고 뭐 이러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유엔을 연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유네스코를 연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모든 과에 있는 애들이 다 서클에 들어오면 모든 과가 다 있어. 국문학과도 오고 영문학과도 오고 물리학과도 오고 경제학과도 오고 의대도 오고 치과대학 학생도 오고 한의과 대학생도 와요. 그게 다 섞여. 그럼 뭐 하는 줄 알아요? 거기서 연애하는 거예요. 취미가 뭐세요? 우리가 함께 차 마시면서 얘기합시다. 그리고 이게 떠들고 얘기하고 어디 골프 치러 가는 게 아니라 당구 치러 가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당구 치러 가. 그리고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심리학과, 우리 경희대는 심리학과가 서울 캠퍼스에서는 없었어요. 근데 영문학과가 있어. 그러면 영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냐? 경제학과 학생한테 안 얘기해줘. 연애만 해. 예쁜 여학생 쫓아다녀. 그것도 선배가 어떻게 하냐면 후배인데 어린애인데 이 신입생으로 예쁜 여자 들어오죠.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 못 사게 하고 자기가 접근하는 거예요. 그게 선배들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가르쳐 준다 이러지만 그게 늑대요. 여학생들 오면 늑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또 사랑을 받으니까 여자 학생들은 그걸 또 즐겨. 남자들이 많은데 자기가 홍일점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또 즐겨. 그러면서 음란해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는 서클 활동을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서클 활동을 들어가면 어떡하냐? 서클을 창시해. 창시자가 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예를 들어 내가 다시 대학생을 하면 베리타스 회를 만들겠어. 진리라는 라틴어예요. 예? 그리고 피에타라는 그 서클을 만들겠어. 피에타는 경건이라는 뜻이에요. 미켈란젤로가 그 조각을 한 피에타상 있죠. 그 단어가 피에타가 경건, 효도 이런 뜻이 있어요. 경건하다. 근데 효도할 때도 써요. 그거 피에타를.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시신을 안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그 제목이 효도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느라고 죽었는데 모친 마리아한테는 불효한 거냐 효도한 거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려고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효도. 근데 하나님께 목숨 바쳐 효도했는데 육신의 엄마한테 그게 효도한 거 같습니다 또는 아닙니다 이렇게 논쟁이 되게 항상 논쟁의 중심이 되도록 조각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왜 유명해졌냐면 조각상 하나 만들면 막 논쟁에 들어가. 그거 갖고 난리가 나. 그러니까 철학이 있는 거야. 철학이 있으니까 유명해지는 거예요. 기술 좋다고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 좋다고 유명한 게 아니야. 근데 또 너무 잘 만들어서 그 피에타상을 보면요. 황홀한 게 이게 마리아의 그 옷자락이요. 천조각 같이 만들었어. 대리석으로 어떻게 그 천조각처럼 만들었어. 그러니까 마리아 얼굴이 멋있는 잘 만들었네. 예수님 뭐 이렇게 팔이 멋있네. 이것도 예수님 팔이 진짜 이게 리얼하게 돼 있지만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그 치마폭 드레스폭 그 주름이요. 휘황찬란한데 그게 대리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놀래져 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에 어떤 미친 사람이 이 피에타상은 우상이다. 사람 마음을
사람 마음을 홀린다 이래가지고 망치 들고 가가지고 마리아 코를 빠게 버렸어. 지금 피에타상은 그거 성형수술한 거예요. 그 미켈란젤로가 만든 거 자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우상타파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야.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망치를 갖고 가지고 성모 마리아 코를 깨버려서 내가 딱 피라미드 스핑크스처럼 코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정밀하게 해가지고 사진으로 복원해가지고 다시 붙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을까봐 지금 가면 방탄유리로 돼 있잖아. 접근을 금지시키려고. 근데 그 철학이 있어야 돼. 철학이 있어야 돼요. 공부할 때 철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철학이 있어. 내가 경제학과에 들어갔는데 중간 기말고사 끝나면 방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날 때가 좋아. 써머리를 다 몰아가지고 어떻게 공부했니? 그러면서 의과대학 공부했던 걸 쭉 하고 자료를 나눠주는 거예요. 나는 경제학과 세계적인 경제 이론에 대해서 쭉 나누고 써머리를 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심리학과 친구는 그걸 또 잘 써머리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배운 거 바로 시험 끝났잖아. 머리에 쌩쌩하게 들어가 있죠. 그때 정리 못 하겠어요. 족보 다 외운 상태인데. 그럼 친구한테 가르쳐 주면 내가 의과대학 입학 안 해도 의대를 다 섭렵하는 거지. 물론 내가 의사 영업은 못하지만 의사랑 똑같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은. 중요한 건 영원히 기억나고 중요하지 않은 건 까먹어도 돼요. 시험 문제는 가장 중요해서 무조건 강제로 외우려고 출제하는 게 시험 문제라는 걸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기말고사를 대학 졸업할 때까지 다 외우고 있으면 그 사람은 중요한 의과대학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기말 시험을 다 외우는 거예요. 내가 경제학과 졸업할 때 4학년 때 졸업반일 때 경영학과로 대학원을 가려고 그랬어요. 경제는 했으니까 내가 경제학 석사 하느니 경영학으로 다른 전공으로 옮기는 게 경제 경영을 다 공부하는 게 좋다. 사회를 인식하는데. 석사학위 하나 봤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대학을 한번 쳐보자 그랬는데 다른 대학을 칠 때 어떻게 치냐. 떨어졌지만 서울대학교를 경영학과를 치는데 서울대 1학년 1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의 중간 기말 시험 10년치를 내가 모았어요. 서울대생한테서. 그래가지고 서울대생도 그거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외워버렸어. 경제학과 4학년 공부하면서 올해 일을 맞으면서 동시에 서울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중간 기말고사와 노트 필기한 거 제일 잘 팔리는 서울대에서 제일 잘 팔리는 그 요약본을 4년치 경영학과를 다 외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원 시험 들어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치니까 떨어지긴 했어도 답은 다 했어요. 다 적고 나와서. 그러니까 1년이면은 서울대 경영학과 4년치를 다 외운다고 경제학과 다 공부하면서. 그래서 대학원을 전과를 할 수가 있다고요.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대학원 시험이. 주관식이라 뭐. 나는 강의는 안 들었죠. 족보 다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는데 나 아쉬운 거야. 심리학도 다 공부하고 의과대학도 다 공부해서 친구들끼리 그걸 무료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내가 1,500만 원 냈는데 나만 공부하면 아깝잖아요. 니네한테 다 가르쳐줄게. 그리고 니네 거 다 가르쳐줘. 이게 서클이어야 되는 거예요. 대학교의 모든 서클 썩어 빠졌어요. 제가 35년인가 40년 동안 서울대 근처에 살았어요. 예? 근데 서울대 축제할 때 가보세요. 서클 하는데 서클에 이상한 서클이 있어. 보니까 동성 호모섹스 하는 서클인 거예요. 그게 벌써 10년 전, 2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밀 서클이 거기 많아요. 그럼 비밀 서클은 딱
서클 이름을 보면 몰라 이게 무슨 서클인지. 근데 그게 게이들 모임인 거예요. 그 서클인데 역사적인 모든 철학을 연구하네 뭐하네 이러면서 그거를 위장한 거야. 근데 그 다 게이들만 모여요.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 들어간 놈은 아주 음란한 소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변태 성욕자들 속에. 근데 몰라요. 그게 신입생 모집할 때 선배들이 끄니까 그게 서울대생들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싸웠어요. 서울대 본부 앞이 있어요. 본관 앞이라고. 서울대 총장이 집무하는 거기 앞에 넓은 정원이 있어요. 큰 잔디밭. 그 앞에 보면은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나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버스 타면은 서울대 전철역도 가고 다 가고 뭐 다 셔틀버스 다 도는데요. 거기. 근데 거기에 쫙 진열했는데 이상해. 전부 동성연애 뭐 이렇게 동성애 이게 팬넬이 막 전시됐는데 그게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나는 행동하는 믿음 아니에요. 보는 순간 내 것도 아닌데 이거 버려야겠다. 그리고 딱 지고나 쓰레기통 저쪽에 구석탱이에 쓰레기차 그 박스 있죠. 쓰레기차 위에 얹는 거. 예? 예, 큰 쓰레기차 박스 덩어리 있잖아요. 그 속에다 갖다 버리려고 완전히 탁 펜널이 내 키만 해. 그래가지고 들고 지를 끌고 가세요. 근데 축제 때야. 축제 때니까 수업 안 하지. 그러니까 그거 전시해놓고 지나가는 학생들 꼬시려고 걷다 전시해놓고는 전시를 하면 정상적인 서클은 거기 사람이 홍보를 해요. CCC에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축제 때 뭐 내비게이터다 CCC다 예수님 믿는 서클은 이렇게 정정당당히 사람이 딱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 사랑하십니다. 이러면서 선배들이 나온다고. 근데 이게 나쁜 놈들은 다 숨어버려. 판넬만 놔. 그러니까 잘 된 거지. 이거 내가 파괴하기 딱 좋지. 하는데 멀리서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그러니까 저기서 안경 쓴 남자가 팍 뛰어오는 거야. 당신 왜 이걸 가져가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호모지? 이랬더니 얘기를 못 하더라고.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더듬어? 그러니까 이게 호모인 거예요. 예? 누가 이런 걸 했어? 이건 분명히 동성연애 하는 짓거리가 분명해 이거. 예? 뭐 이딴 일을 해. 근데 난 서울대생이 아니거든. 예? 그렇지만은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말하는 거 보니까 얘는 동성연애 서클 하네요. 너 호모지 이랬더니 아니야.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했나? 애가 떠듬어서 애가 당황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은 애들이 잘못된 애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건 옛날 버전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해야 대학생이 먹히는 거지. 무식하기 짝이 없고 놀러만 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등록금을 안 냈지만 안 낸 친구들한테 등록금을 내가 냈으니까 무료로 가르쳐 준다. 가르쳐 줄 때는 중간고사 끝났을 때, 기말고사 끝났을 때가 제일 좋아요. 쫙 가르쳐 주는 거지. 서로 자료를 다 나누는 거지, 족보를. 그러면 족보만 받으면 안 돼. 이해를 못 하니까 그 친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오레이를 다 맞는 친구가 설명을 해줘야지 제대로 설명을 하지. CD 맞는 애가 아무리 뭐 제발 얘는 뭐 지도 무식한데 누굴 가르쳐. 그러니까 진짜 서클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 가서 어떻게 해?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자기가 아는 거를 친구한테 다 얘기를 해. 이게 쓰는 거랑 얘기는 또 달라요. 얘기를 하면 영원히 기억이 나. 그걸 다 주는 거야. 목사님은 지금 5개 국어 공부한다면 그걸 애기들한테 다 가르치고 무료로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는 지혜가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돈을 안 받잖아. 대치동 가보세요. 유학반 가보세요.
한 강좌에 500만 원 내요. 여름철에. 유학원 유명한데. 나는 5만 원도 안 받아요. 예. 그러니까 하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야 돼. 토익 토플은 고등학교에서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방학 때 뭐 하라고요? 토익 토플 끊으라고. 고등학생들. 스피드를 늘려야 돼. 빨리 읽어야 돼. 저질 문장 해석하려고 대가리 쓰면은 벌써 느리게 읽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제대로 공부를 배우질 못했어.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잘못됐는데. 그래서 스피드가 늘어야 돼. 빨리 말하고 빨리 읽고 빨리 해야 돼. 그게 생각이 똑같이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미국 사람 생각이 빠르거든. 미국 사람은 왜 생각이 빠르냐? 영어가 말이 빨라요. 영어라는 것은 말이 빠른 언어야. 그러니까 생각도 빨라. 그러니까 영어 쓰는 민족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그렇다니까 한글로 번역하면 분량이 늘어나. 영어는 금방 끝나요. 그러니까 빨리 읽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빨리 해야 돼. 영어는 딴 게 아니야. 소리 질러 빨리 읽어야 돼. 공부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지혜를 구해요? 영어 성경을 한 페이지를 다 소리 내서 최대한 빨리 읽어. 그리고 시작해가지고 몇 초 만에 읽었지 이거? 딱 소를 적으세요. 다음날 또 한 번 쫙 읽고 몇 초 만에 딱 스톱워치로 하고 날짜를 딱 써. 자기 영어 성경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어 말하는 대로 해석이 되고 습득이 된다고요. 근데 영어 성경이 왜 유능하냐면 내용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빨리 읽는 거야. 그러면 다 알지. 요단강 세례 다 아는 내용이죠. 빨리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가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장에 대한 건 다 들리는 거예요. 어떤 뭐 BBC 방송을 해도 CNN이나 폭스뉴스를 봐도 그 문장 왁구가 딱 들리면 단어만 바뀌었을 뿐이니 그게 들린다고요. 이리즈 포트 용법으로 표현 안 되는 게 없다라고 동시통역사 누님께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리즈, 에레즈 그것은 뭔데? 이리즈 that 용법, 이리즈 포트 용법으로 표현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 용법을 쓴대요. 근데 우리는 이리즈 포트 용법 거의 안 쓴다고 그러는데 이게 저기 한국통신이에요. 옛날에는 한국통신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전화 통역하시는 분인데 그 동시통역사 하시는 분이 그 전화국의 국제전화 통역 서비스 그 취직을 하셨어. 외대 졸업하신 분이. 근데 전 세계 비즈니스 하는 분이 통화를 하는데 이리즈 포트 용법을 다 써서 표현 다 한다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그것만 드립다 맨날 그 틀만 하면 할 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문형만 해도 다 표현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든 문형이 다 나와요. 그래서 성경 다 읽으면은 그거보다 휘황찬란한 말이 없는 거예요. 예. 자, 따라하세요. 고등학교 때 토익 토플 끝낸다. 그리고 수시 때 토익 토플을 제시한다. 예, 수시 시험 때 대학교 입시 원서 낼 때 토익 토플 점수를 제출을 해야 돼요. 대학 당국에. 그걸 목표로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렇게 최고급 중학교, 최고급 고등학교에서 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예. 그리고 대학 가서 토익 토플해. 그럼 늦은 사람이요. 그래도 1, 2학년 때 끝내야 돼. 3, 4학년 때 끝내면 안 돼. 1, 2학년 때는 전공이 쉬워요. 교양 과목들로. 그때 토익 토플 고득점을 만들어 놔야지 전공 어려운 과목을 3, 4학년 때 하는데 그때 토익 토플을 하는 놈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근데 왜 토익 토플을 3, 4학년 때 하냐? 1, 2학년 때 연애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하려고 해도 자기 공부를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 중에 만나야지 좋은 신랑 신부감을 얻지. 연애하는 놈 치고 제대로 된 놈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연애하는 놈들이 꼭 결혼해서 바람 피는 거예요. 이게 바람 맞들린 놈들이 나중에 바람 피는 거예요.
처녀 총각이 아닌 놈들이 바람 피는 거예요, 다. 처녀 총각으로 결혼한 사람은 바람도 잘 못 펴요. 이성을 가까이 하는 걸 조심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잘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탈선을 덜 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대학생들을 시키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나만큼 아는 애가 없다고. 목사님은 공부 안 해도 성경만 가르치면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저기 여러 가지를 안다고. 왜냐면 사회를 분석을 해야지 사회가 어떻게 썩어 문드러지고 망가지는지 아니까. 사회를 연구를 해야지 이렇게 엉터리로 교육이 되는구나. 대학 교수님들은 그런 걸 원치 않는데 원치 않는 학생들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키는 거예요. 난 이런 애 싫어. 그리고 왜 수시를 하는 거예요? 대학 교수님들이. 자기가 애를 선발하고 싶은 거야. 자동으로 등수에 몇 등이 몇 점 그래서 너까지 커트라인 이러면은 자기가 뽑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뽑고 싶은 거야. 내 사랑하는 학생을 뽑고 싶은 거야. 나는 가르치고만 싶지 않아. 내게 배우는 애를 뽑고 싶어.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선생님들이 애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안 되고 자기가 자기 원하는 제자를 불러서 자기가 선발하고 싶은 욕구는 모든 교육자한테 있기 때문에 교수가 선발하고자 하는 시험 제도는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져요, 앞으로.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시는 계속 강화되고 다양성 있게 애를 뽑는 것은 교육자의 본초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이 좋은 학생을 자기가 직접 뽑고 싶은 거는 사라지지 않아. 계속 그렇게 돼. 그러면은 대학 교수님이 볼 때 사랑스럽게 보이는 학생이 되는 게 지혜로운 건데, 자, 따라하세요. 고등학교 때 토익 토플을 끝내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3학년 때는 입시 공부 바쁘잖아요. 문제풀이 바쁘잖아. 그러니까 세계적인 시험 같은 건 1, 2학년 때 여름 겨울방학 때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 그렇게 한 애들이 다 수시에 먼저 붙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찌끄레기 자리 몇 자리 남은 거에 대가리 박 터지게 거기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질이 자리 경쟁할 바에는 좋은 자리 들어가는 게 낫지. 쉽게 대학 공부를 하고 쉽게 들어가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전교조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전교조가 토익 토플 공부하지 말고 이 교과 과정에 충실해라. 니나 충실해라 이 자식들아. 여러분 고등학교 교과서 공부해서 대학 못 들어가요. 그렇게 허접한 수준으로 못 들어가요. 전교조한테 속아 넘어가지 말고 교육부 장관은 사기꾼이요. 엄마 아빠 말씀 듣고 입시 전문가 말을 들어야 돼요. 입시 전문가. 근데 그들은 왜 비싸게 돈을 받고 가르쳐? 그게 진짜니까 비싼 거예요. 교육이 싸구려 있죠. 공짜 교육이 공교육이에요. 공짜라서 공교육이에요. 그게 싼 게 비지떡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한 부모들이 공교육이 잘 돼야 된다. 공부 더럽게 안 한 사람들이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교육을 했는데 페이가 들어오는데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지. 교육을 해봤자 그 사람한테 돈이 안 오고 교육부 장관한테 돈 타먹으면은 교육을 충실히 하겠어요? 대충 하겠어요? 대충 하고 퇴근하지. 누가 가르쳐? 니네는 듣든지 말든지 나는 강의 진행한다. 나는 진도 나간다. 듣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게 공교육이요. 교육 중에 제일 좋은 교육은 과외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과외를 해주세요. 성령님은 과외 지도 선생이에요. 선생님이 없는데 혼자 공부할 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목사님은 누구한테 배워 혼자 연구해. 혼자 연구하면 성령님께서 그거 공부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딱 열어요. 그러면은 그거 1장 읽지 말고 6장 읽어라.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만약에 뭘 읽는다 그러면은 정치 외교를 모른다 그러면은 정치 외교 학자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거, 그거는 40년 정치학 박사들만 만나서 전부 얘기하는 거에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그 학설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결국 꼭대기를 알고 밑이 쭉 꼭대기에서 밑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자고요. 난 정치외교학과 과목을 들었어요. 경제학과를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대학 생활을 더 개선해야 되는 걸 얘기를 해야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잘 들어. 정치학과를 딱 들어갔어요. 근데 마키아벨리의 그 군주론을 읽어야 이게 참 가장 중요한 정치학 교재다. 이러면서 정치학 개론 시간에 정치 외교학과 교수님이 경희대에서 가르치시더라고. 그런데 그 개론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그 정치학자의 평생 정치 철학이 그 학자 마키아벨리를 통해 오는 거예요. 근데 마키아벨리는 정치인들이 권모술수 쓰는 것을 통해 정치를 한다는 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삼국지하고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질 않아. 근데 이제 이충근 박사님 국제정치학 그 정치학자 이론들을 쭉 공부하면은 힘의 균형 원리다 이래가지고 속이고 뭐 하는 것보다는 이기주의로 정치를 한다 이러면서 객관적으로 쭉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평생 수십 년 동안 정치하신 분이 얘기를 하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가장 강조를 하게 돼 있어요. 일단 무슨 책을 읽어라 무슨 책을 해라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 학자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 줄거리를 딱 잡아가지고 공부하지, 내가 경제학과인데 정치학에 뭐 올인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정치학자가 이거 읽어야 돼 박사들한테 얘기하는 그거를 대학교 1학년 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박사들한테 이거 읽어, 이거는 끝나는 거야. 정치학에서 이 사람이 갑이야 이런 그 정치학 박사들이 읽는 그거를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치학 전공할 것도 아닌데 그걸 다 어떻게 해. 군사학에서 뭘 가르치는데, 군사학에서 뭘 하는데 손자병법이고 뭐고 막 가르쳐요. 그러면은 뭔지 제일 중요한 거 그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해가지고 그거를 읽으면은 그게 교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그걸 쭉 공부하고 그거를 서로 나누고, 정치학과에서 나눈 걸 경제학과에서 얘기하고, 경제학 관점에서 정치학을 보는 것과 정치학이 한 사람이 경제학을 느낀 점을 나누는 거는 경제학과가 경제학 얘기하고 정치학과가 정치 얘기하는 거랑 전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걸 의학자가 경제학을 보는 거랑 경제학을 공부할 때 의사들 얘기하는 거랑 이거 볼 때는 약간 다를 수가 있다고요. 문과에서 보는 거랑. 그래서 그 서로 다른 시선을 나누기 위해서 서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대학 들어가면 서클 활동할 때 놀러만 다녀. 카페 들어가서 노닥이다가 수업 되면은 수업 시간 들어가고 받아 적는 애도 모범생이지만 안 받아 적고 나중에 받아 적은 놈 복사집 가가지고 카피 떠가지고 자기가 외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전공도 모르는 놈들이요. 그리고 토익 토플은 하냐? 토익 토플 공부도 안 해 이것들. 3, 4학년 때 졸업반 취직하려고 해. 끝난 거예요 그것들은. 썩어 문드러지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대학생이라는 것들이 국가 재산, 부모 재산 날려먹는 것들이요. 그 죄악이에요 죄악. 부모님이 논밭 팔아가지고 그거 보냈는데 당구장에서 노닥이고 카페에서 연애질하고 앉았어. 그리고는 군대 가니까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학생 95%가 자기가 합격한 대학, 자기가 합격한 과를 만족하는 애가 10%도 없어요. 90%는 다 자기 학과 저주하고 자기 학교를 싫어해. 까보면 다 그 소리가 나. 어느 정도냐면 서울대 붙었는데 자기가 서울대 가고 싶은 학과 못 가서 밑에 학과 왔다고 투덜대면서 다니는 것들이요 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방황하는 거야. 다
방황하는 거야. 불쌍하다니까요. 그 방황을 더 심화시키는 게 서클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서클 활동을 창시를 하란 말이에요. 크리스찬 공부하는 애만 쭉 가서 중간고사 그걸 다 할 테니까 너는 심리학과를 다 가르쳐줘. 나는 경제학과 다 가르쳐줄게. 그래서 넌 심리학과인데 경제적인 이렇게 소비활동이나 생산활동이 어떻게 느껴지냐. 야, 그건 굉장히 사람을 이기주의자로 보는 관점으로 아담 스미스가 얘기를 하는 거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러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하고 경제학을 섞어버리는 건 지금 없어요. 심리경제학은 활성화가 안 됐어. 그러면 새로운 분야가 창시를 하는데 여러분이 창시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난 경제경영을 공부하다가 딱 교회를 봤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초대형 교회에서 저는 전도사 사역했어요. 온 교인이 다 들러붙어서 교회 경영하는데 그걸 사역을 한다 하는데 너무 고비용으로 되는 거예요. 내적 치유 세미나 하는데 3박 4일 하는데 세미나 비용이 전체 예산이 교회 예산 배정된 게 3박 4일 수련회 하는데 5천만 원 드리는 거예요. 호화롭게. 그래서 이제 내적 치유나 그 트레스 디아스 같은 거예요. 뭐 샤이닝 글로리다 이러지만 다 트레스 디아스 그 치유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하는데 기도량이 부족한 것 같고 저렇게 예산을 많이 해서 저렇게 하면은 저거 시골 교회가 어떻게 저런 거를 카피하나 이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제일 고급스럽게 사역하는 교회 다니다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교회 하던 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이렇게 주일날 하는 거는 기도원 가서 기도 안 하고 일제시대 때는 예배당 오면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러다 집에만 갔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다 가난하잖아. 가난해도 예배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영성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경영학적으로 많이 첨가가 돼 있어, 교회가. 그러니까 경영학적으로 내가 보고 경제학적으로 딱 볼 때는 저거는 오버해가지고 하는 거다. 저렇게까지 신앙 운동이 할 필요는 없다. 이건 기업체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렇게 첨단으로 운영되는 아주 큰 교회 운영하려면 성령 충만한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경영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대충 하더라도 경영을 잘하고 조직 관리를 잘하는 목사님이 와야지 그게 돌아가거든. 그러면은 영성 개발시키는 교회 기능이 활성화가 안 돼요. 경영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딱 볼 때 교회 경영은 잘못되는 거다. 이렇게 나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영 경제를 포기한 거예요. 내가 경제 경영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회의 주제도 안 해요. 부자 후원자들 모임도 갖지 않아요. 아니 부자들 사업하시는 분 나 사역 후원해 주면은 나도 예배당 대리석으로 짓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실업인 후원해요. 후원회 결성하고 그러면은 예?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시각이 다른 거야. 경제 경영을 하다가 이 경제 경영으로 탐심만 늘어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경제 경영에 하게 한계를 본 사람이 교회 운영을 딱 볼 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모세를 읽으려면 모세가 세상 애굽의 걸 다 버리고 예언하잖아. 그러니까 모세의 거를 알려면 모세처럼 산 다음에 모세 걸 읽어야 돼요. 예수님 걸 읽으려면 예수님 비스무리하게 살아가면서 예수님 거 읽어야지 예수님께 이해가 되는 거지. 학생들 알겠어? 그러니까 지혜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 자기 전공만 해요. 전공을 한 친구들의 것을 무료로 받고 무료로 자기 걸 줘. 무료로 받고 무료로 나누는 게 친구지. 꼭 돈을 내야 배워야. 너도 돈 내. 그래야 배워. 나도 돈 냈어. 내가 괜히 돈 내고 배우는 줄 아니? 너도 돈 내. 이러면 친구가 아닌 거예요. 나는 우리 어린이들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지만 친구들인 학생들한테 나보다 더 잘 되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데 내가 돈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의 친구는 목사님인 거예요. 그렇죠? 라틴어 공부하고 무료로 가르치고 독일어 성경 무료로 가르치고 한문 성경 무료로 가르치잖아. 돈 안 받죠. 나는 그 자료 수집하는데 수십만 원 쓰는 사람이에요. 난 수십만 원 자료 사고 복사해가지고 복사도 다 내가 내 돈으로 하는 거예요. 예? 사이즈가 너무 작으니까 어린이들 보기에 크게 해주세요. A4로 최대한 키운 거예요, 그게. 그냥 복사집 아저씨가 시간 들어도 그걸 다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주면은 그거를 배운 대로 하되 좋은 친구가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전공이 다르다. 그러면 그 친구한테 언제 배워? 중간고사 딱 끝나자마자 맛있는 거 우리가 사 먹으면서 그걸 교제를 하자. 그래가지고 쭉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심리학과 애가 세미나를 하면은 그거를 누가 해요? 어느 서클에 가입하면 안 돼. 그러면 주도권을 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서클은 창시하는 거예요. 대학교 가서 따라하세요. 대학 가서 서클을 창시하자.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서클을 딱 하고는 대학 서클 협회에 딱 등록하고 총장님한테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똑똑똑. 누굽니까? 총장님 면담 왔습니다. 서클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런 취지에서 서클 만들려고 합니다. 두세 명이 총장실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하고 안면 터. 그게 정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내가 유네스코나 그런 데 들어가겠냐.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썩어 빠진대. 예? 예? 뭐, 농악반이고 그거는 들어가야겠어요. 그 공부도 안 하고 썩어 빠진 거. 아유, 탈춤 가르쳐 주면 몰라. 탈춤도 안 가르쳐 줘. 데모만 가르쳐. 야, 정경이 이렇게 오니까, 독재 타도할 때는, 야, 앞에 가서 이렇게 뭘 저기 하고 뒤로 도망치는 거야. 뭐, 막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리고 뭐 부르는 거야. 근데 다 갔어. 나 실제 봤어요. 소주병이 쫙 서 있어. 그게 뭔 줄 알아요? 화염병이요. 그리고 막대기가 쫙 있어. 근데 신문지를 쫙 싸놨어. 이거 싸래. 그러니까 신문지를 들고 다니는 거지. 신문지 돌돌면 그게 강목이 있어요, 속에. 그러니까 선배가 이거 말을 하고 그러니까 난 또 말었어. 화염병 던지고 그래. 근데 아주 착합니다. 후배한테 너무 잘해줘요. 밥도 사주고. 나 보섭하는 거야. 근데 이상해. 사람은 좋은데 그 사람이 뭘 가르치면 싫은 거야, 그게. 영이 안 맞아. 영이 안 맞아. 그러니까 서클은 우리가 창시를 하고서 조직을 결성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지. 나는 조직에 절대 안 들어가요. 조직을 창시하는 거예요. 조직을 창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는 개인들만 가르쳐요. 그리고 개인들 보고 조직을 창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닮게만 만들라 이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라도 여러분이 실력 좋으면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배워야 돼요. 내가 경제학을 하는데 예를 들어 다른 분야에 대해서 나눈다 이거예요. 근데 하숙집 가면은 전부 대학생들이 뭐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하숙집 룸메이트하고 여자친구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집에서 대학교 다녔기 때문에 하숙집 다닌 적이 없지만 시골에서 상경한 내 친구들이 하숙하거든요. 학기 끝나면은 집으로 돌아가고 방학 때는 하숙 안 하고.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밥 해줘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숙을 하는데 그 수십 년 전 얘기죠. 하숙집에 원룸에 원맨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한 방에 남학생 2명을 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적은 쪽방에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2-3명이 같은 방에 하숙을 치거든요. 그러면은 누구는 이렇게 한의과하고 누구는 국문학과고 누구는 뭐 산업공학과야 쉽게 말해. 그러면은 모이면 뭐 얘기하는 줄 알아요? 다 여자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소개해주는 여자친구는 사귀면 안 돼. 진짜 좋은 여자는 자기가 채가. 룸메이트한테 얘기 안 해. 자기가 채가 접근하지 마 이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룸메이트로 봤자 다 속물들인 거예요. 다 속물들.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기 발전을 시킨 다음에 준비가 충만히 된 다음에 결혼 상대를 찾아야지 그게 자기 할 도리를 다하고 결혼 상대를 찾아서 자기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준비를 보여줄 수가 있지. 자기를 공부도 안 하고 자기를 발전도 안 시키는 놈인데 여자를 찾고 다녀요. 그런 놈한테 인생 맡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기가 능력 있게 뭔가를 하고 있으면 능력이 없어도 그 정신력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음 자세 때문에. 그러니까 연애를 하려면 자기를 발전시키면서 자기 배필감한테 뭔가 든든한 방파제와 같은 인생으로 자기를 튼튼히 세우면서 연애를 해야지 그 신부감 신랑감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발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담배서라는 게 남녀 학생들의 그 재미난 모임이야. 그런 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식을 갖출 때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은 대학생 시간인데 그때를 위해서 원서를 쫙 읽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 따라서 초등학교 때 영어, 외국어 공부 끝내자. 그렇게 미리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성경을 신약 성경을 목사님하고 다 읽어. 또 혼자 읽어. 쉬운데 또 읽어. 영어 쉽죠? 성경 쉽죠? 내용 쉽죠? 영어로 자꾸만 해서 그게 들어가면은 천재가 돼요. 신약 성경 외우면 천재가 됩니다. 그 쉬운 성경 외웠는데 왜 천재가 되냐? 신비하죠?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성경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가르치기만 하고 배우질 않아요.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이 성경을 모르는 민족을 항상 가르쳐요. 이공계를 불문하고 다 가르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킹제임스 성경을 사서 읽으라 했냐면, 자, 한영 성경 읽으라 할 때는 언제고 또 그냥 오리지널 영어 성경 읽으라 했냐. 한영 성경을 읽을 때는 영어를 모르는 것들을 위해서 옆에 한글이 있으니까 도움받으라고 하는 거고, 읽을 수 있다. 영어 찬양 계속 해보세요. 영어가 그냥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영어로만 됐는데 뜻은 잘 모르더라도 영어를 보고 영어로 뜻을 느끼고 그걸로 끝내는 훈련을 하려면 100% 영어책 성경으로만 가져와야 돼. 그래야 그게 훈련서인 거예요. 그래야 빨리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는 아예 한글 가사 지워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걸 노래로 하면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락이 붙기 때문에 안 까먹어. 그리고 이제 제가 70인역을 가져왔어요. 이게 히브리 성경인데 그리스어로 번역이 된 거고, 영어 400년 전에 킹제임스 성경으로 밑에 돼 있어요. 한글 성경이 또 있어.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어, 영어, 400년 전 영어, 2000년 전 그리스어, 4개 국어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어순이 똑같이 될 수 있는 거는 워드 바이 워드로 이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이렇게 쭉 가르쳐서 모세 창세기랑 출애굽 이렇게 쭉 강의하고 뭐를 읽을 수 있냐. 플라톤 원문 그리스어 해석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연구하면은 고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그 원문을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 원어 성경이나 구약 성경 그걸 읽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은 민족은요, 그냥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그리스어로 한 거예요. 그걸 원문을 볼 수가 있다고 성경을 공부하면. 그러기 때문에 이 고대의 모든 역사 자료, 인문 자료 이런 걸 원문을 볼 수가 있다고. 그럼 원문을 읽는 애는 박사급이고 번역본을 읽는 애는 학사학인 거예요. 그거 차이밖에 없어요. 그 박사학위 딱 가면 교수님이 이거 번역해봐.
딱 주면 번역을 한다. 그럼 박사급인 거예요. 실력이 그래서 전부 박사급으로 나오는 거예요. 외국어로 그냥 다룰 수 있으면. 외국어를 그걸 다룰 수가 없어. 한국말만이고. 걔는 학사학위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급은 어디서 결정되냐. 10살, 12살 전에 외국어를 많이 접한 애가 되지. 고3 때 바쁜데 언제 외국어 실력 늘려요. 대학교 때 취직 시험 본다 하지만은 그 다 10살 전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 일본식 영어 배워가지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대학 갔을 때 늦어도 1, 2학년 때 토익 토플 다 맞고 3, 4학년 때는 전공 공부하고 여러 대학원 진학할지 유학 준비해가지고 석박사급으로 공부해놓고 해야죠. 그 대학원 가거나 이래도 대학교 4학년 때는 대학원 준비나 앞으로 공부할 걸 미리 대학교 4학년 때 공부하는 거지 누가 대학교 4학년을 공부합니까 그걸. 대학교 4학년 때 누가 대학교 4학년 가르치는 걸 공부해요. 그걸 다 미리 끝내놓고 다 오레이 맞는 거지. 목사님은 공부를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새벽 6시에 도서관 가서 대학교 3, 4학년 때 11시까지 도서관 자리 지키다가 나온 사람이요. 자, 따라하세요. 새벽 6시에. 예. 차 밀리지 않게 일찍 가야 돼. 도서관 자리 잡으려면. 응? 전철이 6시 그 사람 없을 때 가야 돼. 그리고 저녁 11시. 그때 저 도서관 청소하시는 선생님이 학생들 다 나가 이제 청소해야 돼 이러고 내쫓아요. 그게 11시요. 밤 11시. 지금은 바뀌었을 거야. 뭐 몇 시에 나가라고 쫓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도서관 열 때부터 끝날 때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난 그렇게 공부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왜냐하면 내가 경제학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야. 경영학과 가서 더 배워야 되는 거야. 그때 경영학과 들어가서 배워요. 안 들어가지 않고 그냥 다 입시 문제, 중간 기말고사 문제, 10년치를 다 해가지고 다 외워버려 그냥.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늦은 공부라는 거예요. 늦어.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한 거를 못 따라오는 학생이 있어도 목사님이 어느 정도 성실하게 공부하고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쭉 해줬기 때문에 이걸 듣기 때문에 게을러지진 않아요. 성실하게 산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쫙 들으면.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넉넉하시면. 근데 부모님이 넉넉한 집안에 그 재산이 넉넉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자녀들이 공부하고 담싼 자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자기가 공부를 잘 못한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부모님 대학교 학비를 저한테 주세요. 내가 사업자금으로 내가 내 재산으로 주세요. 그리고는 대학은 싸구려 대학 다니란 말이에요. 방송통신대를 다니든지 몇십만 원짜리 대학 해가지고 4년제 학사학위를 받아. 응? 그리고는 그거 갖고 자기 집을 짓든지 뭐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그러란 말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딱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방학 때니까 2월달 방학 아니에요. 방학 끝난 사람도 있지만 방학 특강을 하니까 5개 국어로 성경 해독하는데 그걸 그냥 들어와. 그러면은 목사님은 아무 기초지식이 없는데 언어를 열어준단 말이에요. 나보다 쉽게 가르치는 사람은 없어. 공부를 많이 시킨 다음에 해석 들어가지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그거를 그냥 수영도 못하는 애인데 야 일단 들어와서 한번 물놀이 해봐 이러면서 쫙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읽혀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문법 공부할 때도 무지무지 편해요. 무지무지 편하다고. 우리 집 아이를 가리키는데 히브리어 단어도 몰라요. 히브리어 문법도 몰라요. 히브리어 독해도 못해요. 근데 내가 잡고 쭉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보다 잘 가르치는 사람은 없다고.
왜냐면 단어도 몰라. 히브리어 단어도 몰라. 문법도 몰라. 근데 나 따라서 쭉 읽으면은 다 알아버리게끔 통달하는 교수는 선생님은 여기 지구상에 없어요. 나는 15개 언어를 독학을 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보통 전공을 한 사람은 어렵게 배웠잖아. 그러니까 가르칠 때 어렵게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15개 언어를 취미로 독학을 해서 그냥 취미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가르치는 거예요. 전공하신 분이 나보다 실력은 좋지만 나는 이건 취미로 갖고 노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미니까 돈도 안 받아. 이게 내 즐거움이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어렵게 공부한 사람은 돈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자기가 어렵게 공부했기 때문에. 5개 언어를 마스터링을 수요일 날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은 독서 클럽을 하는데 여기서 안 하고 저쪽 교육관에서 해요. 그럴 때 대학 교양 과목 수준으로 정치학 기본 서적들 대학에서 보는 거, 경제학 기본 서적들 대학에서 보는 거, 핵심적인 책들 골라가지고 그거를 빨리빨리 어떤 책이 있다 그거를 이제 그 설명을 해 줄 거예요, 제가. 예, 경제학에서 그 책은 볼 필요 없어. 이 책을 봐야 돼.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신학책 중에 뭐를 봐야 돼. 예. 그리고 언어학은 뭐 어느 책을 봐야 돼. 어느 출판사 건 보질 마세요. 어느 출판사께 잘 돼 있어요. 이런 걸 쭉 해서 대학교 전공별로 필요한 거 다 있으면은 그걸 내가 아는 한에서는 다 그거를 여러 분야에 제일 중요한 책만 그 서머리를 해서 빨리빨리 습득하게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걸 다 영어로 읽으셔야 돼. 예. 그리고 물리, 화학, 수학 있죠? 영어로 읽어야 돼. 영어로. 물리, 수학, 화학은 영어로 읽으셔야 돼요. 수학 문제 영어로 푸셔야 돼요. 그거 쉬워요. 예, 한국말로 수학 풀지 말고 영어로 수학 풀어야 돼. 미국 대학교 수학 문제를 주면은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풀지 말고 영어로 수학을 풀고 그래서 좀 다르게 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갈 준비를 다 하고 그렇게 시간 날 때 그렇게 한때 예, 토익 토플 공부는 따로 하시라 이거요. 그건 전문 강사들이 해야지 단시간 내에 토익 토플 고득점을 마련하는 거예요. 예. 스피드를 많이 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오후 시간에 금요일 오후에 뒤에 시간에는 원어 성경 강독할 때 영어 성경하고 히브리 성경하고 비교하면서 언어학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히브리 영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은 이게 머리가 열려버려요. 머리가 열려버려. 그런데 계속 공부하죠. 그러면 읽으면 다 기억나. 읽으면 다 기억나. 외울 필요 없어. 3번 쭉 읽으면 다 기억나게 되는 인간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어렵게 이걸 외울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읽으면 다 기억나는 사람이 되되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성실하면 되는 거예요. 할 바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다 이해를 했어. 그리고 까먹어도 전문가가 내가 가서 얘기를 하면 다 기억나. 까먹어도 다 기억나. 한번 자기가 써머리를 다 소화를 했거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 공부를 미리미리 다 끝내놔야 돼요. 대학 교양이라는 거 있죠. 역사학. 역사학과 들어가지 말고 역사책을 계속 많이 읽어야 돼. 그러니까 국어 교과, 그러니까 국사 교과서, 세계사 교과서 읽으면 안 돼. 쥐약이요. 세계 역사를 공부할 때는 칼라 지도책으로 공부해야 돼요. 비싼 책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관점이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 역사에 대해서 가르칠 때 미국을 나쁘게 보는 책을 먼저 보지 말고 미국을 좋고 왜 이 미국이 최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고 미국의 장점들과 그런 것들을 쫙 이해를 시킨 다음에 단점을 보완하는 단점책을 봐야지 사람이 건강해지지. 뭐든지 좌파 개념으로 비판하는 책을 봐요. 그게 안 좋은 거야. 좋은 거를 못 봐. 다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정치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미국이라는 것만 배워도 정치 경제, 문화, 과학을 전부 서머라이즈를 할 수 있는 토픽이 미국과 연관된 걸 보는 거예요. 그럴 때도 책을
좋은 책을 보냐 나쁜 책을 보냐 이런 것도 사람 정서가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하버드 박사이신 분이 이렇게 정치 평론하는 거 보는데 어두워. 영혼이 굉장히 어두워. 근데 이충근 박사님 거 국제정치학을 쭉 보는데 아주 건강하신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영혼이 건강한데 국내적으로 아주 유명한 전문가한테 배우는 게 좋고 그분이 읽는 책은 내가 다 읽는 게 좋다. 그래서 국제정치학 책이나 정치학 책은 내가 이충근 박사님 읽는 책은 대충 다 봐요. 그러니까 정치학자가 얘기하면 이해를 다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언제 해야 돼요? 이 나이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대학교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그렇게 세계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건강한 애국자이면서 정치학자가 얘기하는 전문적인 그걸 읽는 게 대학생인데 당구장 가고 연애질하고 취직 준비하고 앉았으니 점수는 좋은데 애가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뽑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체가 매력 덩어리가 돼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은 그 자기 발전 위해서는 애를 썼어요. 히브리 전문가다. 그러면 내가 저분을 본받아서 내가 공부를 하자 이러고 난 공부를 한 거예요. 병을 고친다 그러면은 나도 저분처럼 병을 고쳐보자. 본받은 거야. 계속 본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개발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후원자들이나 돕는 분들을 많이 의지를 안 하니까 내가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편하게 사는 거예요. 편하게.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난 주변에는 자기 개발을 할 줄 아는 분,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기를 훈련시키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영향을 받은 거죠. 예.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제 막 오래 참고 그런 걸 하니까 어릴 때부터 달리기 운동하고 그러니까 난 안 지쳐. 그러니까 새벽 6시에 대학 도서관 가서 11시에 청소부 하시는 선생님이 쫓아낼 때까지 해도 난 지쳐 안 지쳐? 안 지쳐요. 안 지친다고. 예. 입시 때문에 몸이 망가진 적은 있어도 그 기본 체력은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안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는 자 따라하세요. 운동할 때는 하체 운동을 해야 공부 체력이 증진된다. 하체가 체력이 하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체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구력은 어디서 나와? 하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래 달리기 뭐 이런 거 하는 게 좋아. 그리고 만약에 체력을 더 키우려면 심폐 기능을 강화시켜야 돼. 수영 같은 거. 이게 심폐 기능이 좋아져요. 그러면은 체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수영이랑 육상 경기는 체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공부하면은 두 가지를 해야 돼. 수영하고 육상을 해야 돼요. 자전거를 타도 괜찮아요. 자전거 타는 것도 하체 운동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학생은 운동을 해도 따라하세요. 공부하는 학생은 운동을 해도 공부를 도와주는 운동을 하자. 탁구를 해도 좋아요. 근데 운동을 할 때 체력을 길러주는 하체나 수영하고 달라. 탁구는 몸을 풀어주는 거야. 몸을 편하게 움직여주는 거야.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친구를 사귈 수 있어. 탁구를 치면. 그러니까 공부를 도와줘? 기분 전환으로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만 해주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학생들 따라하세요. 대학생이 되면 골프를 배우자. 골프를 배우면 4시간 동안 사람 친구를 사귀어요. 걸어 다니면서. 사업을 할 때나 정치를 할 때나 이게 골프를 하면 친해져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사람 사귀는 그 종목은 좋은 공부예요. 근데 목사님은 골프를 싫어해요. 재미가 없어 보여. 그런데 어느 목사님은 골프에 미쳤어. 그래서 목사님 모임 가면 그 목사님은 골프 얘기만 해. 시작부터 끝까지 밥 먹으면서 골프 얘기해. 그래서 최용기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목사가 무슨 골프 얘기만 하냐고. 골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골프에 미치는 골 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런데 자, 골프한 사람은 약점이 있다. 따라하세요. 골프에 약점이 있다. 꼭 주의를 빼먹고 골프 치러 가. 그래서 골프는 잘못 걸리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주일날 자 골프장 갑니다. 전국에 골프장 다닙니다. 그때 골프 치는 미친 인간들 다 골프장에 모여 있습니다. 주일날만 다 모여요. 그래서 프로 골퍼가 되면은 프로로 골퍼를 하잖아요. 골프 선수. 그거 프로 골프. 신앙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는 프로가 되더라도 주일 성수를 하는 한에서 프로가 되고, 골프는 사람을 접대하기 위해서 일부러 져주고, 져주려면 잘 쳐줘야 일부러 져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급 스포츠 사교를 위해서 탁구랑 골프 두 가지는 배워놓으시라는 거예요. 탁구는 가난한 사람 누구든지 노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몸 푸느라고. 그러니까 탁구 배우고 골프 배우면 되는 거예요. 네. 노인들도 칠 수가 있어요. 테니스는 노인 되시면 못 쳐요. 힘들어서. 예. 그러니까 축구도 노인 되면 못 해. 농구도 노인 되면 못 해. 배구도 노인 되면 못 해. 골프랑 탁구는 평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건 배워 놓으시는 게 좋다고 봐요. 고급스럽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은 고급스러운 스포츠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은 어떤 외국 지도자나 누구를 만나건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상대할 수 있게 교제를 스포츠로 교제하는 게 좋지, 술집 가서 교제하고 이게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귀면 뭐를 하고 사겨? 운동하면서 사귀라는. 자, 사람을 교제할 땐, 세상 사람을 사귈 때는 운동을 하면서 사귀자. 네, 사업을 해도 사람을 사귈 때 운동하면서 사귀면 덜 타락해요. 근데 사람들이 사귈 줄 몰라서 술집 가서 접대받아. 접대받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자, 식사는 대접하자. 따라하세요. 식사는 내가 대접하는 거다. 대접받는 데 가지 말자. 잔치상에 상속에 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접대받는 데 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성도님들이 접대하신다 이러면 안 가요. 성도님한테 일단 가난한 목사가 폐를 끼치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께서 성도들한테 접대받는 자리에 가지 말랬어요. 제자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 뭐 접대할게요. 어느 식당 오세요. 이러면 목사님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답을 얘기해 줬잖아. 안 간다니까. 목사님보다 부유하게 사는 성도님들 위해서는 기도만 해드리지 접대받으러 가? 안 가? 안 가. 그러니까 목사님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착하다고 해서 교회 월세 다 대주시잖아요. 지금까지. 이 믿음이 있고 복이 있어야지 월세 교회 하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면은 교회 사야겠다. 저거 월세 교회 불안하다. 전세 교회로 가자. 전세 운동한다니까. 월세 부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식사 자리만 잘 자기가 관리하면은 복을 받아요. 이게 복음서를 믿는 사람은 접대 받으러 가면 돼? 안 돼? 안 돼. 접대 하러 가면 안 가요. 접대 받으러 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평생에 접대만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알겠죠? 예, 예. 이제 어린이가 힘드니까 이제 뒤로 가고 있어. 예, 집에 가야 돼. 자, 이제 5분 동안 기도하고 우리 집에 가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앞에서 주일 오후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 많이 기도하시는데, 목사님도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새벽에 일찍 와서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며 쉬지 않고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5분 동안 기도합니다.